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봉식입니다. 네, 최봉식 대기자 함께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하루 종일 아주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온통 모든 언론이 그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체제 전쟁을 예,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진짜 내란의 주체들이 무엇인가, 예.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로 보이는 이 제목을 보면 김홍근 대표와 최봉식 대기자, 최베드로 TV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찾아가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자,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저기 이상하게 태어난 조직이잖아요. 예. 예. 검수완박이라 그래서 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살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줄여서 이제 예. 공수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 예.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공조본이 지금 계속 활동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공조본이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뭐 이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조본이란 말이 이제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공조본은 공동조사본부 또는 공동수사본부의 줄임말로, 이는 여러 기관이나 부서가 협력하여 특정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하는 조직으로 특정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만 운영하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구라는 것이 이제 특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조사하는 본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공조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범죄 수사에서 여러 부처나 기관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공조본이 설립된다,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12월 3일서부터 예. 12월 14일,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한 11일간, 예. 그때가 윤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인데. 이때 누가 대통령 짓을 했느냐 이거죠. 예. 예, 그걸 제가 한번 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예. 예. 12월 3일 네. 계엄령 선포가 되고 계엄령 선포돼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네. 바로 국회가 열려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을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12월 14일까지 네. 이때 뭐 갑자기 수사본부가 차려지고 또 뭐 공조본이 탄생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 장관이 바로 체포되고 또 경찰청장, 또 서울경찰청장이 뭐 긴급 체포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에 시기적으로 보면 3일이 이제 비상계엄령을 했고, 네. 또 바로 이제 국회에서 해제한 그 이후에 12월 6일 날 경찰은 송영호 안보수상심의관을 필두로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우종수 국가소수본부장을 단장으로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해서 수사를 했고, 12월 11일 새벽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경찰청장과 또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그 전에 그런 수사본부가 이제 꾸려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체가 예. 누구냐 이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 예. 지시해서 탄핵이 또 되지 않은 상태인데 안 되었었는데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구의 힘에 의해서 국정 운영 통치권이 누구냐 이거죠. 윤 대통령인데 예. 명백하게 윤 대통령인데 그럼 탄핵은 12월 14일 날 이루어졌단 얘기죠. 예.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아직 탄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국정 운영과 통치권은 명백하게 윤 대통령에 있을 때인데 그렇다면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네. 국정 운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누가 했는지 이 부분이 그걸 밝혀내야 된다. 그것을 이거죠. 밝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그게 내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무려 11일 동안 통치권 공백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서 뭐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기관을 이제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발적 수사권 발동인가? 네. 예. 아니 자발적 수사권 발동이라는 게요 너무 이상한 것이 그 자발적 그 하위 직에서 하위 조직. 예. 하부 조직에서 예.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이 최고 수뇌부에 속한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을 뭐 긴급 체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누구 지시 없이 스스로 했다.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이게 가지 지금 않습니다. 명백하게 반란이고 네. 반역 범죄라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네. 예. 그 내란 뭐 또 무슨 뭐 범죄가 실질적으로 뭐 이재명이 뭐 지금까지 뭐 전과 사범이고 또 여러 가지 12가지 혐의로 그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뭐 국회라든가 어디서도 이재명 이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조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자행했느냐 이거죠. 예. 예.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긴급 체포해서 이렇게 구속을 시키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그러니까 벌어졌다. 국정 운영권과 통치권을 해제시킨 자가 누구냐 이거지. 예. 예. 그걸 지금 그런 집단을 밝혀내야 돼요. 예. 어떤 집단이냐. 응? 이것이 반란이고 이것이 반역적인 범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예. 아니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권한이 있는 조직이냐 이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이 비상계엄 해제 3일 후인 12월 6일 날 예. 고검장 박세현, 예. 박세현이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를 구성을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12월 8일 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자진 출두를 했는데 그냥 현장에 체포를 해버렸어. 예. 예. 자,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 제목으로 확대화를 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고검장 박세현 이 사람 또 누구냐? 누구 명령으로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했느냐? 이게 또 질문상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뭐 그것은 이제 우리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 수뇌부를 그 체포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 이제 경찰 검찰의 최고 차임된 검찰총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그 지시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들지만은 그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하는 지금 그 공수처하고 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대통령을 체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뭐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것이 내란이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헌법 77조를 쳐봤거든요.
자, 이게 뭔 소린가 한번 보자고요. 자, 요겁니다. 이렇게 돼야 커지나? 잠깐만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헌법 예. 77조 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집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네.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자, 그러면 예. 자, 헌법 77조 비상선포 권한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냐 이거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어떤 특권으로 정상적인 지휘명령 개통을 밟지 않고 수사본부를 구성했느냐 이게 질문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 제 77조에 의해서 그냥 네. 법률의 사항이 아니고 네. 헌법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비상계엄을 해제를 그 국회 과반수로 예.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국회만이 그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뭐 국회에서 뭐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려서 네.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네. 그것을 내란이라고 해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4일 이 탄핵이 될 때까지 네. 그 11일간 누가 과연 통치를 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것이 바로 반란이고 반역이다. 네. 이런 여론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럼 누구의 명령이냐? 예? 그러면 공수처 12월 8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다 그러는데 네. 그럼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 허용됐느냐? 공수처 법에는 네. 대통령의 내란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란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헌법적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공수처는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예? 네. 내란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고 네. 직권남용 가지고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으니까. 네. 도대체 공수처가 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지 공수처장인가요 지금? 네. 공수처장 오동훈. 오동훈 네. 공수처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헌법기관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수사하고 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집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판검사 및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유관단체장이 지금 공수처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해당 범위를 대통령 비서실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 행정관까지 확대된 범위를 제시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럼 이 11일 동안 이런 일들을 획책했을까요? 누가 예, 그 예. 공수처에 지시를 해서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했는지 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자는 공수처장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면은 공수처장이 법을 어기고 헌법을 유린한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입니까? 대통령은 공직자라기보다는 네. 국민이 뽑은 최고 국군 통수권자이고 예.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분으로 그러면 야당이 요청하면 수사기관을 설립해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공수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무처는 그런 권한을 법에 명시적으로 공수처는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뭐뭐 한다고 예.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내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네. 내란 외환 외에는 소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야당도 갈 수가 없어. 수사기관을 만들어도 못 가. 네. 그러니까 계엄이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뭐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네.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계 지금 많은 나라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이나 대만 같은 경우 그들이 뭐 전산 실력이 부족해서 네. 그들이 뭐 디지털 뭐 이런 시대에 그들이 뭐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전산 시스템으로 전자 개표를 하지 않고 수개표를 하고 또 사전 투표를 하지 않고 분투표만 하고 또 그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개표하는 이렇게 공명한 선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프랑카 들고 막 목소리를 외치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법원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황교안 대표를 제가 이제 한번 만나봤는데 네.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그거를 떠나서 이미 부정선거에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 마시고 예. 지금 야당이 요청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설립을 했어. 예. 자, 그러면 대통령 수사할 수 있는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 수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못 자, 합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절대 그러면 수사를 못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럼 수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란 반역을 획책하는 법조 사조직이냐? 그걸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예. 현직 판사들의 사조직 우파 예. 민사판례 연구회라고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법 연구회라고 해서 좌파죠. 예, 거기에 200여 명이 예, 예. 조직돼 있고 예, 그렇죠. 이게 민사판례 연구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민사판례 연구소는 46년 됐고 우리법 연구회는 38년 됐다고 하는데 예. 이거 말고도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속돼 있던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게 존재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법분야의 사조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네.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람들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네. 대통령 이 체포영장을 선고한 그 판사도 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굳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도 그 우리법 연구에 그 영장 판사가 있고 또 그 부장 판사도 또 이렇게 우리법 연구에 그 좌편향된 사람
또 실제로 거기 이번에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정 누구죠? 그 제가 이름을 외우진 못하는데 그렇게 그곳에 영장을 청구해서 뭐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영장을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요? 영장을 청구해서 실제로 오늘 같은 이런 12월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통령 관저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한 5시간 뭐 6시간 동안 거기서 강력한 뭐 대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하루 종일 뭐 그런 보도 중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볼 때 사법부의 사조직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고 이 사법부의 사조직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법 무슨 어떤 뭐 사법부의 인사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야,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속된 판사들이 판결을 뭐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함으로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네. 내가 이제 다시 이제 강력히 한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누가 수사 주체에게 권한을 줬냐 이거죠. 수사 권한을 누가 줬냐. 그리고 누가 수사 주체를 구성하게 명령했느냐. 예. 나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예. 그 수사 그걸 기관은 밝혀라 이거죠. 그거를. 누가 지휘를 하고 있는지 네. 그거를 밝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고위공직자가 아니고 예.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 특별한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예.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특별하게 헌법의 20개의 개별 조항으로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럼 국정 운영에 대한 통치권, 외국에 대하여 대표권, 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근데 12월 권한이 3일부터 없는 기관들이 왜 대통령을 자꾸 수사하냐 이거죠. 예. 12월 3일부터 특히 12월 4일까지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해제하고 누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국민들이 이건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권한이 없는 기관들이 야당의 주장만을 토대로 명령, 지휘, 개통을 떠나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내란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한 거예요, 이게. 내란으로 규정한 것은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에 군부가 이런 식으로 했다. 자기 동서의 부대를 이끌고 정상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반란을 일으켰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내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11일 동안에 누가 내란을 한 거야. 그걸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11일간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누가 했는지 이것을 밝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밝힐까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을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를 해체를 해야 돼. 왜 대통령한테 이걸 내란으로 몰아붙이느냐고.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수사도 할 수 없는 공수처가 나서서 뭐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를 빨리 지금 만들어야 되느냐면 반란 반역자들을 처벌할 대통령 권한대행 산하 통합 특수 수사대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반란 반역죄를 수사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동호 교수 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많은 경우에 뭐 북한에서 용어를 네. 뭐 어떻게 쓰라, 네. 어떻게 하라 지령이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만 했죠. 뭐 그런 얘기 이동호 이분은 그 잘 알잖아요. 잘 알죠. 예.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하고 네. 내란이라고 그런 용어도 아마 북한에서 지령위에서 갑자기 또 우두머리로 바꿨어요.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 한남동 뭐 관저 이렇게 막 가서 체포 뭐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체포를 하겠다고 막 이런 거 보면 아니 그 이전에 반란 반역죄를 수사할 설립을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란 혐의 수사대 자체는 해체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좀 확실하게 좀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걸 확실하게 한번 좀 짚기 바랍니다. 예.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당장 내란 혐의 수사들을 해체하고 네. 반란 반역자들을 처벌할 대통령 권한대행 산하의 통합 특수 수사대를 구성 설립하고 반란 반역죄를 수사하라. 네.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반역죄를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반란죄, 반역죄. 예. 11일 동안 일단 그 공백 상태에서 그 짓을 누가 한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여기 기사를 잘 어느 분이 쓰셨는데 그 기사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진짜 내란의 주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사람들만 지금 안 다쳐서 그렇지 전쟁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 조사본부, 예.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해서 공조본이라고 하는데 공조본도 12월 11일 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이 되기 전이에요. 탄핵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지시 안 했는데 스스로 이런 짓을 했다.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런 공조본을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막 반역죄를 하잖아요. 그들이 이기면 그게 정상이야. 예. 그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예. 애국 시민들이 거기에 뭐 현장에 뭐 10만 명씩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원래는 내일 아침에 간다고 했다가 내일 저녁에 가자는 분이 또 있는가 봐요. 모레 저녁에. 모레 일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일요일이 문제입니다. 예. 일요일이 조금 한가할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관절을 또 쳐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대통령을 지금 뭐 그 이재명 뭐 전과 사범에 12가지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지금 실제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원래 선거법 위반은 1심 재판이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의무 조항이더라고요.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년이 넘도록 그거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이 넘어서 겨우 1심 재판했고 지금 이제 또 1심 재판 끝난 후에 2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지부진 해가지고 뭐가 전달이 됐느니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해가지고 뭐 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느니 또 교체했느니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미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며칠 만에 그렇게 탄핵을 하고 수사를 그렇게 그 체포영장이 그 발부가 되고 이러는지 이게 도대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지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당장 내란 혐의 수사들을 해체하고
반란 반역자들을 처벌할 대통령 권한 대행 산하에 통합 특수수사대를 설립해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반란 반역죄를 수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을 수사할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수사한 공수처, 경찰, 또 검찰 이것을 수사해야 된다. 네. 네. 자, 오늘은 국민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짜 내란의 주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14일 그 사이 11일간 예. 그때 나쁜 짓들을 한 거예요. 예. 이건 분명히 밝혀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예. 대통령 권한 행세를 한 자들이 누군지 네.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봉식 대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